제2장 여행 가방. 나는 셔츠 한두 장을 쑤셔 넣은 낡은 여행 가방을 겨드랑이에 끼고 혼곳과 태평양을 향해 출발했다. 정든 맨해튼을 떠나 제 시간에 뉴베드퍼드에 도착했다. 12월의 어느 토요일 밤이었다. 나는 낸터컷으로 가는 소형 전기선이 벌써 떠나버렸고 다음 월요일까지는 그 섬에 갈 방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는 적잖이 낙심했다. 고래잡이의 고난과 형극의 길을 지망하는 젊은이들은 대개 이 뉴베드퍼드에 머물다가 항해를 떠나기 때문에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해두는 편이 나을 듯 싶다. 나는 낸터컷에서 떠나는 배가 아니면 타지 않기로 결심한 터였다. 그 유서 깊고 이름 높은 낸터컷 섬과 관련된 것들은 모두 다 거칠고 사나운 느낌을 주었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뉴베드퍼드가 서서히 포경업을 독점하기 시작했고 이 점에서 낸터컷은 가엾게도 뉴베드퍼드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지만 오랜 역사를 지닌 낸터컷은 포경업의 발상지이고 미국에서 최초로 고래의 시체가 해안에 떠밀려온 곳이었다. 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언들이 통나무 배를 타고 고래를 잡으러 처음 출격한 곳이 낸터컷 말고 또 어디 있겠는가?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뱃머리 사장에서 작사를 쏘기에 가장 적절한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입한 조약돌을 고래한테 던졌다는데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조약돌을 실은 작은 돛담배를 최초로 띄워보낸 것이 낸터컷 말고 또 어디 있겠는가? 이제 나는 뉴베드퍼드에서 하룻밤과 하루낮 그리고 다시 하룻밤을 더 보내야만 목적지인 항구로 떠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어디서 먹고 자느냐가 가장 걱정거리가 되었다. 몹시 불안해 보이는, 아니 무척 캄캄하고 음산한 밤. 살을 내는 듯 춥고 쓸쓸한 밤이었다. 그곳에는 아는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었다. 불안한 마음으로 주머니를 뒤져보니 갈고리 같은 손가락에 걸려 올라온 것은 은화 몇잎뿐이었다. 나는 가방을 어깨에 둘러매고 황량한 거리 한복판에 서서 북쪽의 어둠과 남쪽의 암흑을 비교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이슈메일, 어디에 가든 네가 지혜를 발휘하여 어디서 하룻밤을 묵든지 간에 반드시 숙박비를 먼저 물어봐. 그리고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마. 나는 머뭇거리는 걸음으로 길을 걸어갔다. 교차작살이라는 간판 앞을 지나갔지만 그곳은 너무 비싸고 소란스러워 보였다. 조금 더 걸어가자 황새치의 여인숙이라는 새빨간 창문에서 타는 듯한 빗줄기가 새어나와 집 앞에 쌓인 눈과 얼음을 녹여버린 것처럼 보였다. 다른 곳에는 모두 단단한 아스팔트 포장도로 위에 서리가 한 뼘 두께로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내 부츠 바닥은 너무나 무자비하게 혹사당해서 지독하게 비참한 상태였기 때문에 부싯돌처럼 단단하고 울퉁불퉁한 얼음을 밟고 가기엔 좀 피곤했다. 나는 이번에도 너무 비싸고 소란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잠시 멈춰서서 길바닥을 넓게 비치고 있는 불빛을 바라보고
안에서 들려오는 술잔 부딪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마침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계속 가, 이슈메일. 안 들려? 문 앞을 떠나. 누덕누덕 기운 네 부츠가 길을 막고 있어. 그래서 나는 계속 걸어갔다. 이제는 본능적으로 바다 쪽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갔다. 그쪽에는 가장 쾌적하지는 않더라도 가장 값싼 여인숙이 있을 게 분명했으니까. 정말 황량한 거리였다. 길 양쪽에 있는 것은 집이 아니라 시커먼 덩어리들이었다. 여기저기 드문드문 보이는 촛불은 무덤 속을 돌아다니는 촛불 같았다. 일주일의 마지막 날 이 밤늦은 시간에 이 도시의 그 구역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곧 폭이 넓고 납작한 집에서 연기처럼 새어나오는 한 줄기의 불빛을 보았다. 그 집의 문은 어서 들어오라고 유혹하듯 열려 있었다. 일반 서민이 사용하도록 마련된 것처럼 꾸밈없고 편안해 보였다. 그래서 나는 안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현관 앞에 놓인 석탄재통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날아오른 석탄재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하! 이 채는 그 폐허의 도시 고모라에서 온 것일까? 그런데 아까는 교차작살과 황새치였으니까 이곳 간판은 틀림없이 함정이겠군. 하지만 나는 일어나서 매무새를 바로잡고는 안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들으며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가 두 번째 문을 열었다. 도벳에서 열린 악마들의 연회 같았다. 줄지어 앉은 100개의 시커먼 얼굴이 내 쪽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 너머에서는 검은 죽음의 사자가 설교단에서 책을 탕탕 두드리고 있었다. 그곳은 흑인 교회였다. 그리고 목사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은 암흑세계의 사악함과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고 이를 가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나는 뒷걸음으로 나오면서 중얼거렸다. 하! 이슈메일, 함정이란 간판에 이끌려 지독한 대접을 받았군. 나는 계속 걷다가 마침내 부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밖에 내걸린 희미한 불빛을 보고 공중에서 쓸쓸히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문 위에서 간판 하나가 그네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간판에는 안개 같은 물보라를 뿜어 올리는 고래 그림이 하얀 페인트로 희미하게 그려져 있고 그 밑에 물보라 여인숙 피터 코핀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관이라는 뜻의 코핀과 물보라. 이 독특한 결합이 좀 불길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코핀은 낸터컷에서 흔한 성이라고 하니까 이 피터라는 사람도 아마 낸터컷에서 이주하는 사람일 것이다. 불빛은 너무 희미해 보였고 집은 제법 조용해 보였다. 그 황폐하고 작은 목조 건물은 불난 지역의 폐허에서 손수레에 실어온 목재로 지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흔들거리는 간판은 가난에 시달린 것처럼 삐걱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여기야말로 값싼 잠자리와 맛있는 완두콩 커피를 구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정말 기묘하게 생긴 집이었다. 박공식으로 지은 이 낡은 집은 한쪽이 마비된 것처럼 애처롭게 기울어져 있었다. 그 집은
길이 갑자기 꺾이는 황량한 모퉁이에 서 있었는데 그곳은 바람바지여서 사나운 폭풍 유로클리돈이 가엾은 사도 바울의 배를 뒤흔들었을 때보다 더 맹렬하게 윙윙거리고 있었다. 그래도 유로클리돈은 실내에서 잠자리에 들기 위해 벽난로의 시렁에 발을 올려놓고 조용히 불을 쬐고 있는 사람에게는 상쾌한 산들바람이었다. 어느 옛날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유로클리돈이라는 그 폭풍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바깥쪽에만 성에로 덮인 유리창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느냐, 아니면 안팎에 서리가 내려 있고 민첩한 죽음의 사자만이 유리를 끼울 수 있는 창틀도 없는 창문으로 밖을 관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차이가 있다. 이 구절이 문득 마음에 떠올랐을 때 나는 생각했다. 정말 그렇다. 검은 활자여, 너는 말도 잘하는구나. 그렇다. 나의 이 눈은 창문이고 나의 이 몸뚱이는 집이다. 이런 틈새는 모두 메워버려야 하는 건데 거기에 솜이라도 틀어막지 않은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손을 보기에는 너무 늦었다. 우주는 완성되었다. 마지막 갓돌도 이미 놓였고 부스러기들은 100만 년 전에 이미 치워졌다. 불쌍한 거지 나사로가 연석을 베개 삼아 누워서 이를 딱딱 마주치고 누더기가 벗겨질 만큼 몸을 덜덜 떨면서 넝마로 두 귀를 틀어막고 옥수수 속내로 입을 메워도 그 사나운 유로클리돈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자주색 비단옷으로 몸을 감싼 부자 노인은 말하겠지. 유로클리돈? 그게 어쨌다는 것이냐? 서리가 내려서 정말 멋진 밤이군. 오리온 자리의 별들은 얼마나 밝게 빛나는가. 북극의 오로라는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영원한 온실의 동양 여름 같은 기후에 대해 말하고 싶은 사람들은 마음대로 말하게 내버려둬라. 나는 내 석탄으로 내 여름을 만들 특권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나사로는 무슨 생각을 할까? 푸르댕댕하게 언 손을 웅대한 오로라 쪽으로 들어올린다고 해서 손을 녹일 수 있을까? 나사로는 여기보다 수마트라 섬에 살고 싶지 않을까? 적도를 따라 길게 몸을 눕히고 싶지 않을까? 그렇다. 신들이여, 이 서리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불타는 지옥에라도 내려가고 싶지 않을까? 이제 그 나사로가 노인네 현관 앞 연석에 꼼짝 못하고 누워있다면 이것은 빙산이 몰루카 제도에 정박한 것보다 훨씬 놀라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노인도 러시아 황제처럼 얼어붙은 한숨으로 만들어진 얼음 궁전에서 살고 금주협회 회장으로서 고아들의 미지근한 눈물만 마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징징거리는 짓은 이제 그만두자. 우리는 고래를 잡으러 떠난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신발에 얼어붙은 얼음을 떨어내고 이 물보라 여인숙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기로 하자.